박영수는 아침 식탁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손에 들고 있던 약 봉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레이션은 그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분명 어제 이 약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싱크대 옆에서 발견되었죠. 그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천천히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여기 있지? 내가 여기 둔 적이 있나? 아내 김미정은 주전자를 들고 다가오며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여보, 괜찮아요?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영수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그냥 조금 정신이 없네. 나레이션은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영수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들이 쉽게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목은 보이는데 내용이 흐릿하게 흩어졌죠. 그는 신문을 접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그의 말투에는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어요. 여보, 요즘 피곤하셔서 그래요. 잠을 푹 못 주무셨잖아요. 하지만 나레이션은 아내의 말이 단순한 위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최근 몇 주 동안 영수의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었죠. 리모컨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날도 있었고, 은행에서 사용하던 비밀번호가 갑자기 기억나지 않아 땀을 흘리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빛이 빌라 사이로 내려오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밝지 않았죠. 나 진짜 이상해진 걸까? 스스로에게 던진 이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목소리였어요. 아내는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함께 살펴보면 되죠. 그러나 영수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나레이션은 그 떨림이 단순한 긴장이 아닌 혹시 나도라는 불안의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약 봉투를 서랍에 넣고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작은 소리가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순간이 영수의 일상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로 남게 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수는 아침 식탁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손에 들고 있던 약 봉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레이션은 그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분명 어제 이 약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싱크대 옆에서 발견되었죠. 그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천천히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여기 있지? 내가 여기 둔 적이 있나? 아내 김미정은 주전자를 들고 다가오며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여보, 괜찮아요?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영수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그냥 조금 정신이 없네. 나레이션은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영수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들이 쉽게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목은 보이는데 내용이 흐릿하게 흩어졌죠. 그는 신문을 접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그의 말투에는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어요. 여보, 요즘 피곤하셔서 그래요. 잠을 푹 못 주무셨잖아요. 하지만 나레이션은 아내의 말이 단순한 위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최근 몇 주 동안 영수의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었죠. 리모컨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날도 있었고, 은행에서 사용하던 비밀번호가 갑자기 기억나지 않아 땀을 흘리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빛이 빌라 사이로 내려오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밝지 않았죠. 나 진짜 이상해진 걸까? 스스로에게 던진 이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목소리였어요. 아내는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함께 살펴보면 되죠. 그러나 영수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나레이션은 그 떨림이 단순한 긴장이 아닌 혹시 나도라는 불안의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약 봉투를 서랍에 넣고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작은 소리가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순간이 영수의 일상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로 남게 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수는 아들의 손에 이끌리듯 보건소 복도로 들어섰어요. 아들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됐고 그 마음이 손끝에 힘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내 김미정은 남편 옆을 조용히 걸으며 혹시나 하는 불안을 마음속에 숨겼어요. 아버지,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준호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했지만 표정 속 걱정은 쉽게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은 영수가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 장면을 따라갔어요. 벽면엔 치매 조기 검진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대체로 무거웠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 약하게 손가락을 맞부딪히며 떨림을 감추려 했어요. 내가 정말 검사를 받아야 하나. 그는 낮게 중얼거렸지만 이미 마음은 결심의 벽 앞에 서 있었죠. 검사실 문이 열리자 신경인직과 최서연 의사가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편하게 검사를 진행해 볼게요. 의사의 말은 친절했지만 영수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은 그의 시선이 반복적으로 의사와 아내 사이를 오가는 것을 설명했어요. 마치 자신이 어떤 판정을 앞둔 사람처럼 가슴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죠. 검사는 간단한 질문과 기억력 테스트로 이어졌습니다. 영수는 카드에 적힌 단어를 외우려 애썼지만 몇 개는 금방 떠올리지 못했어요. 패턴 그림을 맞추는 문제에서는 잠시 멈칫하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손가락이 느리게 움직였어요. 아까 본 단어가 뭐였지? 그의 중얼거림은 긴장과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의사는 차분한 어조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도 인지 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내의 손끝이 순간적으로 움찔했고 아들은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나레이션은 그들의 표정에서 왠지 올 것 같았던 무서운 현실이 천천히 드러나는 순간을 기록합니다. 의사는 이어서 최신 연구 결과를 천천히 설명했어요. 최근 호주 모나시대 연구에서 70세 이후에도 음악을 꾸준히 들으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고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음악? 그 한 단어는 그의 마음속에 어두운 방에 스며드는 작은 빛처럼 들어왔어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힘을 실어주었어요. 그 손길 속엔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말없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검사실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레이션은 그의 발걸음이 여전히 무겁지만 아주 작은 희망이 그 안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박영수는 다음 날 아침 거실 창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이 흘러들며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mp3 플레이어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 그는 자신에게 말하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레이션은 그의 움직임이 조심스럽지만 결의가 담겨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수는 헤드폰을 귀에 걸고 버릇처럼 한쪽 귀를 살짝 눌러 잘 맞춰졌는지 확인했어요. 버튼을 누르자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오래된 음악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흐르자 영수의 표정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눈을 감으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내 김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남편 쪽을 힐끔 바라봤어요. 그녀는 남편의 표정 변화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는 걸 잃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표정이 조금 편안해 보이네. 작게 속삭이듯 말한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나레이션은 음악이 그의 마음속 긴장된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내는 장면을 따라갑니다. 영수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에 조용한 숨을 내쉬었어요. 이 노래 이렇게 좋았었나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새삼스러운 깨달음처럼 다가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한 윤곽을 찾으려는 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20분 동안 음악을 듣고 난 뒤 헤드폰을 벗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괜찮네 생각보다 좋아. 영수는 조용히 그렇게 말하며 플레이어를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어요. 좋았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레이션은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잔잔한 의지가 피어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음악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작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영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음악을 듣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나레이션은 이 작은 습관이 앞으로 그의 삶을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이끌 것임을 살짝 암시합니다. 영수의 마음속 두려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음악은 이미 처음의 문을 열고 있었어요. 박영수는 보건소 복도에 다시 서 있었어요. 70일 전보다 조금 더 편안한 표정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긴장된 떨림이 남아 있었죠. 아내는 그의 옆에서 손을 살짝 잡고 있었어요. 여보, 이번엔 잘 되실 거예요. 그녀의 말은 속삭임처럼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엔 다를지도 모르지. 나레이션은 그가 지난 7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음악을 들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창가에 앉던 그의 모습은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죠.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 긴장된 매듭이 풀리는 듯했고 잊었던 단어들이 조금씩 다시 떠올랐어요. 그는 예전보다 아침을 더 차분하게 맞이했고 작은 일들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검사실 안에서 인지 검사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영수는 단어 기억 테스트에서 전보다 더 많은 항목을 떠올렸습니다. 아, 맞다, 이거였지. 그의 입술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온 말은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죠. 패턴 맞추기 문제에서도 그는 망설임 없이 손을 움직였고 의사는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나레이션은 의사가 클립보드를 천천히 내려다보는 장면을 따라가요. 그 표정엔 예상 밖의 결과를 보는 미묘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죠. 검사가 끝나자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번보다 인지 기능이 상당히 좋아지셨습니다. 아내는 숨을 들이켰고 영수는 조용히 의자의 등받이에 기대며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좋아진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랜만에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호주 모나시대 연구에서도 70세 이후 꾸준한 음악, 청취가 인지 기능을 39%가량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선생님께도 유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나레이션은 그 말이 영수의 마음에 작은 기적처럼 스며드는 순간을 바라봅니다.
검사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훨씬 가벼웠어요. 복도 창문을 스치는 오후 햇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해볼 만하네, 계속해야겠어. 그리고 나레이션은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70일 동안의 작은 행동이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박영수는 보건소 문을 나서며 잠시 멈춰섰어요. 찬바람이 얼굴에 닿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무엇인가가 천천히 퍼지고 있었죠. 그는 손에 쥔 검사 결과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종이 위 숫자들은 지난번보다 확실히 좋아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내 점수 맞나? 그의 목소리는 놀람과 안도의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나레이션은 영수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따라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지난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벼움을 지니고 있었어요. 아내 김미정은 남편 뒤에서 조용히 웃으며 따라 내려왔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녀의 말엔 진심 어린 감격이 묻어 있었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영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오후 햇빛은 도로 위에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 가방 안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정말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그의 손끝이 기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나레이션은 영수가 의사가 말한 연구 내용을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음악이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여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오래된 연구들, 그리고 최근 호주 문화시대에서 발표된 실증적 결과들까지 그 모든 정보가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연결되고 있었어요. 내가 꾸준히 음악을 들은 게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영수는 천천히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는 이전보다 더 선명해 보였어요.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오래된 유리창이 닦인 것처럼 똑똑하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지고 있구나. 그 말은 아주 작은 확신처럼 흘러나왔어요. 아내는 옆자리에 앉아 남편의 표정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그의 입가에 자리 잡은 미세한 미소는 최근 몇 달 동안 쉽게 볼 수 없던 모습이었어요. 나레이션은 이 미소가 단순한 안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다시 살아갈 용기가 깃든 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버스 창가에 반사된 빛은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먼지가 떠다니는 공기마저 따뜻하게 느껴졌죠. 영수는 창밖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계속해야지. 내 뇌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그의 눈빛엔 더 이상 불안이 아닌 분명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레이션은 이 순간을 변화가 과학의 증거 속에서 현실로 자리 잡은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수의 인생은 오늘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박영수는 저녁 식탁에 앉아 조용히 국을 한 숟가락 떠올렸어요. 며칠 전과는 달리 그의 손목 움직임은 한결 자신감이 있었고 표정 역시 부드럽게 가라앉아 있었죠. 아내 김미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컨디션이 더 좋아 보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요즘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나레이션은 그의 얼굴에 스치는 작은 변화들을 잡아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주 흐리던 눈동자가 이제는 또렷한 초점을 유지했고 식탁에 놓인 반찬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생기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김치 접시를 보며
그는 갑자기 며칠 전에 아내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아, 그때 배추 사러 갔다고 했지, 맞지? 그는 조심스레 말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아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그걸 기억하시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영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기억이 조금씩 올라오네. 나레이션은 가족의 표정이 동시에 밝아지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아들은 주말에 방문해 아버지에게 식사 후 산책을 제안했고, 영수는 즉시 장소와 시간을 되짚어 기억하며 대답했어요. 작은 대화 속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어갔고, 아들의 얼굴에도 안도와 기쁨이 번졌습니다. 저녁이 지나자 영수는 거실 책장 한쪽에서 작은 리드악기를 꺼냈어요. 손바닥 크기의 타악기였고 몇 년 전 손주가 선물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그는 조심스럽게 악기를 들고 가볍게 두드렸어요. 둥근 소리가 방 안에 퍼지자 그의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밝아졌습니다. 아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남편의 옆에 앉았습니다. 좋네요, 여보. 그녀는 살며시 말했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리듬을 천천히 바꿔갔어요. 나레이션은 방 안의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불안과 침묵이 가득하던 공간에 이제는 작은 음악 소리와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영수는 자신의 손끝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묵었던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수와 가족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집은 다시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고 그의 표정에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죠. 나레이션은 이 장면을 작은 습관이 만들어낸 가장 따뜻한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수는 이른 아침 거실 창가에 놓인 작은 노트를 펼쳐들었어요. 눈앞에는 어제 적어둔 짧은 문장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잊지 않았다. 그는 글씨 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렀어요. 그래, 오늘도 해보자.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나레이션은 새벽 햇빛이 천천히 방 안으로 번지는 모습을 비춥니다. 따뜻한 빛이 영수의 어깨를 감싸고 방 안의 공기는 전날보다 조금 더 밝아 보였어요. 영수는 노트를 덮고 mp3 플레이어를 손에 들었습니다. 오래된 기기는 약한 기계음과 함께 천천히 켜졌어요. 고맙다, 너 덕분에 많이 나아졌네. 그의 말은 다정한 인사를 건네듯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헤드폰을 귀에 걸자 첫 번째 곡이 흘러나왔어요. 나레이션은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잔잔한 안정감을 포착합니다. 영수의 눈가 근처에는 약한 주름들이 있었지만 그 표정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차분한 희망이었죠. 음악을 들으며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은 더 잘할 수 있겠지. 아내 김미정이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오늘도 듣고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에도 따뜻했지만 오늘은 더욱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응, 이게 나한테 좋아. 나레이션은 이 짧은 말에 담긴 확신을 설명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기억의 흐름이 자꾸만 끊어지던 영수는 이제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음악은 그의 하루를 안정적으로 여는 첫 의식이 되었죠. 아침이 점점 밝아지며 집안은 고요한 평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음악이 흐르는 동안 창밖의 나무를 바라봤어요. 가지 끝에 매달린 작은 새 한 마리가 부드럽게 날아오르며 아침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참 고맙네. 그의 말은 아주 작은 숨결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장면을 75세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삶은 그를 시험했지만 그는 다시 중심을 찾아가고 있었고 작은 습관은 그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되었어요. 영수의 하루는 아직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기대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이 끝나자 mp3 플레이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내일도 듣자. 계속 가보자. 이렇게 시작된 그의 새로운 하루는 과거의 불안보다 훨씬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나레이션은 이날을 영수의 두 번째 삶이 열린 아침이라고 조용히 기록했습니다.